안녕. 오랜만에 국내 장기여행 떠난 사람 이하리입니다. 올해는 전남 광양으로 택했어요. 포스코의 도시, 외화축제의 그곳. 산, 바다, 강이 어우러진 맛돌이의 고장 광양에서 일주일간 여유롭게 머물며 여름 휴양을 즐기다 오려 합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양으로 향해요. 버스로는 약 4시간 걸려 오후 3시쯤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집 맡겨두고 오늘의 첫 끼를 먹으러 갈게요. 와, 그런데 확실히 남도여서 그런지 진짜 덥네요. 다리미 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빨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더울 줄 알고 첫 끼는 냉면으로 택했습니다. 여기 네이버맵 방문자평이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미나리 회냉면이라는 특별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길래 냉큼 선택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 애매한 시간임에도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빠르게 나온 미나리 회냉면. 죄송합니다. 냉면 잘라먹는 사람이 저예요. 저의 가짜는 흡입력으로는 냉면 면치기는커녕 제대로 먹기도 어려워서 저는 좀 잘라먹습니다. 면을 자르면서 느꼈는데 양이 진짜 많아요. 저의 작은 소망이자 꿈 중에 하나가 냉면과 파스타를 배 터지게 먹는 거거든요. 식당에서 주문하면 늘 주먹만큼도 나오지 않아서 사리까지 먹어야 배불렀던 아픈 기억 없으신가요? 여기는 사리 없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정말이지 만족스럽네요. 맛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양념은 시판의 애매한 단맛 양념이 아닌 매콤하면서도 깔끔해서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나리가 되게 킥이었습니다. 저도 서울 가서 비빔국수 해먹을 때 미나리 한번 넣어보려고요. 매운 면 먹은 다음엔 뭐다? 커피다. 바로 달콤한 커피 마시러 갈 겁니다. 지금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미친 더위예요. 걸어서 2분 거리에 예쁜 카페 찾을게요. 이런 골목에 이런 예쁜 카페가 싶은 멜록에 왔습니다. 주문은 시그니처인 솔트 멜록을 주문했어요. 뭔가 벌컥벌컥 아이스 음료를 엄청 마시고 싶은데 대부분의 커피 아이스 음료는 라떼였어요. 우유 들어간 메뉴 주문은 유당 불내증 인간으로서 민감한 대장에게 몹쓸 짓이라 적당히 달고 적당히 양이 있는 소금 크림 커피를 택했습니다. 아인슈페너 같은 메뉴라고 하셨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양이 많아 다행이네요. 여기 공간 참 예쁘죠? 이렇게나 햇살 맛집인데 머무는 시간 동안 저밖에 없었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평일이어서 그런가 한적하니 좋긴 좋네요. 커피는 보통이었어요. 특별히 맛있지도 그렇다고 맛없지도 않은. 커피 풍미가 상당히 묵직한 편인데 너무 강렬해서 크림의 단맛이 거의 안 나요. 소금 크림이 올라간 건데 짠맛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요. 그렇지만 맛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뭐 조용하고 시원하게 머물다 간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주문하면 무료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것도 광양여행 기념으로 한껏 남기세요. 이번 여행 때에는 책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어요. 몇 곳의 북카페와 독립서점을 체크해 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구매해서 볼 계획이에요. 오늘 방문할 북카페는 각각의 계절. 규모도 보유하고 있는 책도 적은 편이지만 볼만한 것이 많아서 좋았어요. 평일 늦은 오후엔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과 저 둘이 오롯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또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오늘 밤에 잠을 자지 못할 테니 참고 참아 자두자몽 히비스커스 아이스티라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엄청 맛있었어요. 매운 커피, 크림 커피, 새콤한 아이스티의 순서는 완벽했습니다. 이곳은 그달에 선정한 도서를 판매하기도 해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엔 김영하 작가의 신권과 한강 작가의 책을 판매했었는데요. 전 이미 보유하고 읽은 것들이라 구매하진 않았어요. 오늘 밤에는 무도를 보며 잠들어야겠군요. 해가 지길 기다리면서 책 한 권 읽을게요.
가볍게 빠르게 읽을 거 뭐 없나 고민하다가 발견한 문학과 지성사의 개간지 소설보다 여름을 꺼냈습니다. 단편소설 3편과 작가와의 인터뷰가 담긴 얇고 짧은 책인데요. 이거 진짜 좋았어요. 특히 2번째 소설인 예소연 작가의 그 개와 혁명은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아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감정을 꾹꾹 누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작품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책을 거의 다 읽고 나니 어느덧 저녁 6시 반. 여름엔 참으로 해가 늦게 지네요. 여행을 하지 않는 집순이 시기엔 늘 오후 5시 전에 집에 가요. 오후 5시에 도라에몽이 하거든요. 이 매일매일의 루틴을 잊을 만큼 책에 집중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니 슬슬 걸어도 괜찮은 날씨예요. 이왕 늦은 김에 바닷가 좀 거닐어 보려고요. 저는 사마성 인구부터 아덴플러스라는 카페까지 걸을 거예요. 처음으로 마주한 광양의 바다. 모래사장도 파도도 없지만 뭔가 바람이 기분 좋은데요. 러브버그가 숨쉬듯 공격하는 서울과는 전혀 달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 벌레가 거의 없었어요. 좀 덜 덥고 러브버그한테 점령당한 서울에 살 것인가, 다리미 위와 같은 더위를 선사하는 광양에 살 것인가, 2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전 좀 고민이 듭니다만 6월 중순부터 7월까지는 광양을 택하겠습니다. 러브버그 진짜 징그럽다 못해 무서울 지경이에요. 이제 양산을 꺼내들지 않아도 크게 덥지 않네요. 바람에 강한 바다 냄새가 나는 게 신기하고 좋아요. 건너편으로 보이는 포스코 건물은 왠지 모르게 이국적이고, 엮인 다리는 영화 라라랜드의 첫 장면 같기도 하고, 이순신대교는 샌프란시스코 같기도 한 것이 지금 여행에 취해 있나 봅니다. 숙소에서 도보 약 30분 떨어진 위치까지 왔어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야경까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 근처는 앉아서 머물 벤치 같은 것이 없네요. 냉면 먹은 것이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아 오늘 저녁은 건너뛰려고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저녁 식사가 아닌 에어컨. 또 카페 갑니다. 이순신대교 야경을 가장 쾌적하게 볼 수 있는 카페, 아덴플러스 광양점을 찾았습니다. 뷰가 좋은 만큼 가격대는 꽤 있는 편이에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요. 이건 지금 마시지 않고 텀블러에 담아놨다가 내일 마실게요. 텀블러 냉장고 조합이면 밤새 얼음이 녹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한여름에 여행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야경을 보려면 저녁 8시까지 밖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전화제일 집순이에다가 겁쟁이인 저는 늘 저녁 7시면 집이고 숙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광양은 차도 많고 길도 커서 무섭지 않아요. 한 시간가량 에어컨 속에서 영혼을 충전하며 기다리자 시작된 매직아워. 막 생각만큼 엄청 화려하고 예쁜 야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긴 좋네요. 저녁엔 덥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30분이 죽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동네 마트 들러서 사가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지역 막걸리. 오늘은 광양 막걸리 빨간 뚜껑을 사보려 합니다. 검은 뚜껑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빨간 뚜껑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걸 선택했어요. 제일 먹어보고 싶은 건 매실 막걸리인데 이 마트에는 판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숙소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오늘의 마지막 단 거, 마지막 카페인, 설레임 말차 맛으로 힘을 쥐어짜 걸어볼게요. 저는 광양에서 7박 8일을 머물 예정이고 그 앞선 2박은 중마터미널 인근에서 숙박할 거예요. 이쪽에서 머물면서 포스코, 매화마을, 배알도, 그리고 중마터미널 인근의 곳들을 둘러볼 겁니다.
나머지 5박은 기차역 광양역, 광양터미널 인근으로 예약했어요. 그 근처에는 광양 와인동굴, 광양 오일장, 전남 도립미술관,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오가기 좋아요. 2박 5박으로 나눈 이유는 중마터미널 쪽의 숙소가 시설이 더 좋지 않은 반면 비쌌고 주말이 끼는 바람에 가격대가 더 올라가 귀찮지만 숙소 이동과 변경을 택했습니다. 자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취향과 예산 경비에 맞게 숙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마터미널 쪽 2박 숙소는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서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을게요. 다시 오늘 밤으로 돌아와 막걸리를 마셔봅니다. 광양 막걸리 빨간 뚜껑은 아스파탐이 들어있지 않대요. 저는 늘 막걸리 마실 때 위에 청주만 마시거든요.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 마시면 숙취가 너무 심해서 흔들어서 마시지 못하는데 이 주류는 다 마셔도 되겠네요. 맛은 단맛이 좋고 상당히 깔끔했어요. 탄산도 넘쳐나서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반주로 음식과 즐겨도 딱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맛 중독자로서 다디단 막걸리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내일은 하나로마트로 가서 매실 막걸리를 찾아봐야겠네요. 우도와 스파이 패밀리를 번갈아 보며 잠드는 광양에서의 첫밤. 더 달콤한 내일 만나요. 안녕. 광양에서 이틀차 여정은 포스코 견학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계획은 국밥 든든하게 먹고 포스코로 향하는 거였는데 어림도 없었죠. 알람 듣고도 또 잠들어 후다닥 준비하고 버스 탑승했어요. 중마터미널 근처의 숙소라 버스 바로 탈 수 있어서 좋네요. 숙소가 컨디션은 별로긴 한데 위치 하나는 좋습니다. 중마터미널 인근에서는 버스로 약 10분밖에 안 걸려요. 광양 포스코 홍보관 도착했고요. 안내데스크에서 이름 확인하고 9시 반 딱 되면 투어가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 대충 사는 거 보실래요? 긴 여행한다고 네일 스티커 붙였는데 사이즈 잘못 선택했지만 귀찮아서 그냥 왔어요. 어차피 오른손 엄지손가락 같은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검지 중지 즈음에 붙여야 할 사이즈지만 그냥 대충 살게요. 전화제일 늦잠쟁이, 저혈압의 소유자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왜 첫 타임인 9시 반에 포스코 견학 신청을 했는가 하면 이 시간대 사람이 가장 없어서요. 저를 제외하고 딱 2가족만 함께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파크 1538의 의미는 철이 녹는 온도인 1538을 붙인 거래요. 가볍게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 어떻게 철을 만들고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지까지 1시간 동안 상당히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설명은 첨단 과학 그 자체였어요. 미디어 아트부터 시작해 이것 봐라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한다 라는 듯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을 펼쳐 보이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상당히 피곤하고 졸렸는데 잠이 호다닥 깨는 것을 넘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 투정이었습니다. 포스코 견학은 최소 3일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무료로 진행되니까 빠르게 예약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예약했을 때는 60분짜리 B코스만 진행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와도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대부분의 공간이 어둡고 서서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포스코 친환경 차용 소재에 대해 알아볼까요? 견학 신청은 3일 전까지 예약 필수지만 포스코 미술관의 경우는 예약하지 않더라도 방문 가능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는 빛의 여정이라는 테마로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33주년 기념으로 서울, 포항, 광양에 퍼져있던 33점의 작품을 모아 전시가 진행됐었어요. 이것만을 위해 방문하기는 좀 아쉬워서 견학 신청까지 함께하고 둘러둘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코 방문 일정은 배알도 일정과 함께 묻고 싶었는데 주말에는 포스코 예약이 끝났고 가고 싶었던 독립서점은 주말에만 오픈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방문하게 되었어요.
독립서점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스코 견학과 독립서점 함께 다녀오시면 코스상 이동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포스코 근처는 버스 탑승하기 애매하니 뚜벅이 여행자는 다시 중마터미널로 향합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섬진강을 가보려고요. 광양 여행하면 매화축제잖아요. 그런데 매화축제 시즌이 아닌 기간의 매화마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분노의 검색 결과 매화마을 여름 모습이라는 포스팅을 보았는데 예상대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 자차도 아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더위 속에서 황망함을 느끼긴 싫어 매화마을은 포기하고 그나마 섬진강도 보고 제첩도 먹을 수 있는 섬진강 휴게소 인근을 방문할 거예요. 종마터미널에서 무려 버스로 1시간이나 걸리지만 딥슬립하면 되니 오히려 좋네요. 버스에서 램수면 취하고 일어났더니 어느덧 섬진강 도착. 제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침 겸 점심 먹고 둘러볼게요. 섬진강 인근 광양에서 제첩 요리로 상당히 유명한 청룡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외부 좌석이 있어서 섬진강 뷰 보면서 식사할 수도 있는데 오늘 날씨에 밖에서 밥 먹었다가는 제첩보다 제가 더 빨리 요리될 것 같아 평온한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며 밥 먹을게요. 메뉴판은 이러한데요. 제첩회 1인 주문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첩회 1인 10,000원 주문에 공깃밥 추가해서 11,000원 결제했습니다. 여기 내부가 되게 특이하죠. 주문하고 앉고 싶은데 앉아있으면 한상 차림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뭔가 시골 밥상 차림 같기도 하고 좋네요. 저번 하동여행에서는 제첩국을 먹었잖아요. 그때 흙맛이 좀 별로기도 하고 덥기도 해서 오늘은 제첩회를 선택했는데 회도 흙맛이 나는군요. 어허, 제첩은 이런 아이였어요. 제첩회와 공깃밥을 함께 주문하면 대접에 참기름을 듬뿍 뿌려 가져다 주십니다. 맛있게 슥슥 비벼볼게요. 맛이 어떨지 몰라 밥 반하고 제첩회 반에서 비벼 먹어 보았는데 아니, 그냥 먹는 것보다 비벼 먹는 것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몽땅, 제첩회 몽땅, 반찬으로 나온 콩나물 무침까지 몽땅몽땅 넣어서 쓱쓱 비벼 먹었습니다. 와, 아주 꿀맛 흙맛이었어요. 흙맛 중에 가장 맛있는 맛이 아닐까 싶네요. 슬슬 손님들이 몰려오기에 저는 금방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은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섬진강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잠깐 들릴게요. 여기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잇는 환승 정류장이에요. 우리가 고속버스 지나다가 흔히 들리는 그 휴게소 맞습니다. 알감자도 팔고 호두과자도 판매하는 그곳이요. 뭐 특별한 거 없나 한 바퀴 둘러봤는데 특별할 건 없고 화장실에서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좋네요. 다음 버스가 언제 오나 한번 봤더니 아예 뜨지도 않길래 살짝 고민해보았습니다. 근처 도보 30분 거리에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이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망덕포구와 짚라인을 탈 수 있는 섬진강 별빛 스카이가 있어요. 버스는 30분대로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이라도 가볼까 싶어서 양산 펴들고 자전거 길을 걸었습니다. 강 바로 옆이라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꽤 걸을만 했어요. 그러나 괜찮다, 괜찮은데 라고 마음먹은 지 5분 만에 이것은 아니다 싶었죠. 낮 12시에 이 온도에 걷는 사람이 있다. 빠르게 네이버 지도로 버스 확인하니 16분 있다가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냅다 뒤로 돌아 다시 섬진강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걷긴 뭘 걸어요. 다시 버스 탑시다. 원래 계획은 섬진강 별빛 스카이 짚라인 타는 곳을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모노레일 탑승하면 짚라인 타지 않아도 전망대처럼 올라가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노레일 공사 기간이라 짚라인 이용자가 아니면 걸어 올라가야 한대요. 그런 가파른 산을 이 날씨에 또 올라갈 수는 없죠.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과 망덕포구,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날 좋은 계절에 다시 만나요. 저는 다시 버스에서 1시간가량 램수면하며 중마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첩 먹으러 왕복 2시간 다녀온 사람이지만 그래도 맛있고 섬진강은 예뻤으니 해피엔딩 아닐까요?
버스에서 내리 2시간이나 잤는데도 피곤이 안 없어져요. 빠르게 단 거 섭취해야겠습니다. 디저트 전문 가게 티라레로 향했어요. 여긴 디저트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 메뉴는 오레오 브라우니를 시작으로 테린드, 버터바 등 꾸덕꾸덕한 달콤이들이 가득이에요. 단맛 중독자는 몹시도 행복한 고민을 한 결과 대표 음료인 밀크티와 대표 디저트인 오레오 브라우니를 주문했어요. 사실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썩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광고 포스터, 너무 많은 디저트, 너무 이것저것 다양한 음료까지. 하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종류가 많아서 마치 김치찌개 전문점인데 돈가스도 팔고 치킨도 팔고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맛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밀크티는 아주 진하면서 완벽한 딱 좋은 달콤함이었어요. 지나치게 티가 강한 것도 아니고 우유 맛이 지배적인 것도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운 단맛과 진한 티 맛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오레오 브라우니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꾸덕꾸덕한 그 자체였어요. 브라우니라고 하기엔 거의 초콜릿바에 가까울 정도로 꾸덕꾸덕함이 미쳤습니다. 더위와 피로에 지친 저에게 너무나도 선물 같은 맛이었어요. 어우, 행복하네요. 오늘 일정으로 계획했던 윤동주 6호 보정 가옥과 섬진강 별빛 스카이를 건너뛰었더니 약 3시간가량 시간이 좀 남네요. 딱히 할 건 없고 피곤하기도 해서 숙소 가서 잠깐 자다 나올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전남에 오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바로 설탕 쏴사삭 뿌린 전라도식 콩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도민 맛집인 승승칼국수를 찾았습니다. 아, 외부에 이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세요. 벌써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서리태 100%, 거기다 콩물까지 판다. 그럼 100% 맛있는 거죠. 빠르게 들어가 키오스크로 뚝딱뚝딱 주문했습니다. 주문 시 오이 빼는 거 가능해서 오이도 뺐어요. 사실 뭐 별다른 감정은 없는데 그냥 콩물만 온전히 즐기고 싶어서요. 얼음 듬뿍 올라간 서리태 콩국수 등장. 이 국물 색깔부터가 서리태 100% 인증이죠. 서리태 갈면 이렇게 약간 초록색으로 나오잖아요. 소금 간 살짝 하고 설탕을 마구마구 뿌려줄게요. 영상에서 나온 것 말고 한 번 더 뿌렸습니다. 이렇게 단짠으로 완성된 콩국수를 뽀로록 먹은 후 남도식 김치 아삭 먹으면 그게 여름의 별미고 천국이죠. 와, 너무 그리웠습니다. 국수도 국물도 김치까지도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내일은 칼국수 먹으러 올까 살짝 고민까지 드는 저녁입니다. 국물 한 방울도 아쉬워서 원샷하고 일어났어요. 지금 뭐 거의 말랑이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소화도 시킬 겸 날도 선선해진 겸 좀 걸어볼게요.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마동 생태호수공원이라고 주민분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작은 공원이 있어요. 여기 밤마다 음악 분수가 펼쳐진다길래 저도 소화시킬 겸 산책도 하고 음악 분수도 즐기다 오려고요. 무엇보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콩물을 소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니 좋더라고요. 회에 소주 한 잔 걸치는 저녁도 좋지만 이렇게 산책하는 밤도 좋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회에 소주를 함께하는 저녁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긴 하네요. 내일은 초밥을 먹어볼까봐요. 뭐 아무튼 오늘의 일몰은 선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한낮에 얼마나 더웠는지 일몰조차도 저렇게 뜨거운 색이네요. 여름의 밤은 생각보다 늦어 8시가 되어도 푸른빛이 돌지 않았어요. 덕분에 음악 분수를 관람하는 내내 이렇게 마법 같은 황홀한 하늘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음악 분수는 뭐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요. 병풍 같은 산이 자리하고 마법처럼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진 가운데에서의 공연이라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위를 이길 국밥 한 그릇 꼭 진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의 책을 찾아 영혼의 디저트를 찾아 열심히 헤매고 탐험해 볼게요.
광양에서 첫 주말을 맞이한 사람 이하리입니다. 토요일을 기다린 이유, 바로 제가 가장 기대하던 독립서점인 와운서가가 주말에만 오픈하기 때문이죠. 오픈 시간인 12시에 맞춰 가려고 조금 늦게 숙소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버스가 50분 있다 온다고요? 그렇다면 미리 점심 먹을게요. 원래 계획은 서점 근처에서 국밥도 먹고 카페도 갔다가 독립서점까지 모두 해결하는 코스였는데 50분 동안 땡볕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근처에 비안으로 체크해 두었던 국밥 맛집이 있습니다. 동네 국밥이라는 곳인데요. 국밥을 메인으로 하고 이런저런 식사 메뉴를 판매해요. 주말 점심시간인데 너무 저 혼자라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다들 배달로 드시더라고요. 제가 머무는 내내 끊임없이 배달이 오가더라고요. 국밥은 아주 깔끔하니 맛있었습니다. 순대도 뭔가 분식집 순대 아닌 수제 순대 같은 느낌이었고요. 김치는 전라도식 젓갈이 가득 들어간 매운 김치여서 단맛 나는 김치를 사랑하는 저는 김치 대신 생양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밥 먹은 후 식후 3분 내에 아메리카노 마셔야 하는데 지금 카페 갈 거라 아쉽게 커피를 못 마셔요. 일단 이클립스로 잠재워야겠네요. 50분 있다가 온다는 버스는 예상보다 겁나게 빠르게 오는 바람에 국밥 식사의 즐거움인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배차 간격 1시간인 버스 탑승한 게 어딘가요. 오늘은 이 일을 시작으로 예상치 못하게 배차 간격과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낭만적인 광양 여행과 그렇지 못한 배차와의 전쟁, 함께 가보시죠. 다행히도 카페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식사를 했을 국밥집을 지나 골목을 들어가면 주택을 개조해 만든 카페, 휴가저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독립서점인 와운서가로 운영돼요.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고요. 메인홀을 제외하고 작은 방 2개 정도 자리했어요. 주문은 커피를 마실까 하다가 광양에 왔으니까 매실 음료를 마실게요. 독특하고 맛있다는 평이 많았던 매실 모히또 에이드를 주문했고요. 여기가 또 티라미수 맛집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티라미수도 주문했습니다. 두 메뉴 다 달아서 조합이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을게요. 음료와 디저트가 준비되는 동안 2층을 둘러보았어요. 드디어 광양에서도 책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7, 8월은 휴무라는 거예요. 2층 올라서면서부터 좀 덥네 싶었는데 역시나 2층에 냉방이 되지 않아 여름엔 쉬어간다고 합니다. 하필 제가 딱 방문하기 전날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와운서가가 휴무일 줄 알았더라면 어제 포스코 견학 오는 길에 함께 방문할 걸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일정이 딱딱 맞았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그렇지만 아쉬워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 맛있는 디저트나 먹을게요. 음료도 디저트도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가격만큼이나 무척 맛있었어요. 매실 모히또 에이드는 새콤달콤한 매실의 맛에 허브의 향이 무척이나 잘 어울려서 여름의 음료로 딱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시원해서 더위 녹이기에 제격이었어요. 티라미수는 제가 딱 기다리던 그 맛. 커피에 시트가 축축할 정도로 젖은 부드러운 티라미수를 좋아하는데 여기 티라미수가 딱 그런 식감이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커피랑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기한 매실 모히또 에이드라는 것을 먹었으니 만족스러워요. 다음 일정은 배알도와 배알도 해수욕장인데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약 15에서 20분 떨어져 있어서 이 한낮에 걸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 가면 딱히 할 일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온 김에 그냥 가보자 싶어서 최대한 근처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탑승했어요.
버스에서 약간 심장 아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근처에서 내리려고 벨을 눌렀는데 버스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내리지 못했어요. 다리를 지나서 기사님께서 여기서 내린다고요? 그러셔서 죄송해요, 망덕포구에서 내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망덕포구가 배알도 걸어가기 좋거든요. 에어컨 쐬면서 더위도 식히고 말랑해진 심장 부여잡으며 돌고 돌아 망덕포구 도착. 따단 망덕포구에 왔습니다. 여기도 어제 오려고 했으나 너무 더워서 포기했던 곳인데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어요. 망덕포구에는 별빛 스카이 짚라인이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지요. 다리 하나 건너면 배알도, 그리고 또 하나 건너면 배알도 해수욕장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해두었는데 왜 배알도 수변공원 근처에 정류장을 안 만들어 놨을까요? 광양 시민들은 모두 자차를 가지고 다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바닷바람이 불어 양산 쓰면 꽤 걸을만 했어요. 이렇게 더워도 바다 보는 것은 기분 좋네요. 배알도는 화장실도 없는 작은 섬이에요.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던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리 하나 건너서 배알도 해수욕장으로 가보려고요. 놀랍게도 이곳이 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거의 안 쳐서 되게 강변 같지만 바다 맞아요. 오히려 파도가 강하지 않아서 아이들 놀기엔 좋겠죠? 해양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끈적해지기 싫으니 바라만 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늘진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상을 뛰어넘는 날씨와 배차의 기운이 쏙 빠져도 잠시의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배알도 올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네요. 망덕포구에서 배알도 해수욕장까지는 다리 2개 건너는 시간 약 도보 15분가량입니다. 그래서 배알도 해수욕장 인근에 버스 정류장은 없지만 다시 망덕포구에서 버스를 타면 어렵지 않게 시내로 향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배차 간격이었어요. 지금 오후 3시경인데 다음 버스가 5시 반가량이더라고요. 더위와 피로에 지치고 지쳐서 망덕포구에서 탑승하는 버스는 포기하고 아까 다녀왔던 휴가저택 카페 근처에 궁기라는 곳에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에서는 도보로 약 20분. 뭐 사실 20분 정도면 매일 집에서 헬스장 가는 시간이라 전혀 부담이 없는데 길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 동네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던 거였어요. 저는 뭔가 영화 28년호를 찍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수풀인지 인도인지 모를 길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래도 큰 길로 들어서니까 이렇게 그늘이 져서 양산 없이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 정신이 나갈 뻔했는데 저 멀리서 돌아오는 버스 발견. 아니, 저 버스는 배구나트홀 방향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하도 버스 검색을 많이 해서 광양버스 노선을 외워버렸어요. 다짜고짜 길 한복판에서 버스를 잡아탄 후 기사님께 포스코 가져오라고 여쭤봤는데 기사님께서 포스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스코는 여기였는데 광양 시민들에게 포스코는 여기였답니다. 그래서 배구나트홀 가져오라고 다시 여쭤보고 탑승했어요. 시내까지 나가면 버스는 좀 넉넉하게 있을 테니 일단 배구나트홀까지 향했어요. 버스에서 분노의 카페 검색으로 모로브 광양에 파리바게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 어차피 이 근처에서 내려야 하니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잠시 커피 마시고 쉬다가 다음 버스 타려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생존을 위해 생도넛을 먹었습니다. 빠바 생도넛은 좀 소소하네요. 제주 땅고의 생도넛이 생각나는 오후였어요. 실시간 세로구침으로 준마터미널 가는 다음 버스 발견.
저는 드디어 숙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늘은 숙소 옮기는 날이에요. 중마터미널에서 버스로 약 5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캐리어와 백팩을 짊어지고 이동하니 저녁 6시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나올 체력이 없어서 호텔 가기 전에 맘스터치에서 햄버거 포장해 가려고요. 광양여행 남은 일정은 이곳에서 머물 거예요. 세븐브릭스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5일 숙박 예정입니다. 여기 싱글룸이 있어서 좋아요. 싱글룸이 있다는 것은 대시를 안 한다는 것이겠죠?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고 햇빛도 잘 들어서 너무 좋네요. 주변에 술집도 없고 모텔촌도 아니어서 조금 늦은 시간에 들어오더라도 걱정 없어요. 저는 남은 일정 안전하게 여행을 즐겨볼게요. 오늘은 일찍 쉬려고 합니다. 별거 안 했는데 배차 간격에 심장 쫄리고 버스 탑승에 어지러웠더니 지치네요.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은 일요일, 기다렸던 광양 5일장 날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픕니다. 이래저래 증상을 검색해보니 열사병 같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체력이 안 좋은 상태여서 그랬는지 몸이 전원을 꺼버린 느낌이었어요. 8시에 알람 맞춰놨는데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10분만 하다가 오후 5시가 되어버렸답니다. 뜻밖의 저는 24시간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아픈 게 진짜 오랜만이라 당황스럽네요. 일요일이라 약국도 문을 안 열어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33도의 날씨에 오한이 들어 에어컨을 끈 상태로 덜덜 떨면서 식은땀을 한참 흘린 후 겨우겨우 일어나 뭐라도 먹어야지 하며 나가려고 했는데 일어나기만 해도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려고 마음먹었던 카페를 배달로 주문하기로 했어요. 물도 안 먹히는 상황이라 저의 생명수인 액상과당 음료 시켰고요. 밥도 먹기 싫어서 빵을 주문했습니다. 24시간 금식하고 에이드에 빵 먹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 이해해주세요. 힘겹게 로비로 가서 배달 받아와 호로록 에이드와 소금빵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소금빵 하나도 제대로 못 먹은 건 슬픈 일이에요. 저는 또다시 자려고요. 내일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이거 좀 우울하네요. 30시간 정도 자면 조금 나아지겠죠? 한여름에 여행이 이렇게나 무섭네요. 진짜 앞으로는 택시 타고 다니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내일 만나요. 안녕. 안타깝게도 열사병의 후유증은 길고 길었어요. 아직도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 깨질 듯 아프네요. 그래도 나가봐야겠죠. 밥 먹기는 싫고 가볍고 산뜻한 거 먹으려고 근처 샐러드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일단 한 끼 먹어보고 괜찮으면 슬슬 움직이려고요. 사실 하루 더 쉬면 좋겠지만 30시간 누워있었더니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좀 걸어야 해서 일단 나가볼게요. 걸어도 약 15분 거리지만 걷지 않겠습니다. 버스 타고 4분 만에 도착한 샐러드와 샐러드 랩 등을 판매하는 샐러드 전문점이에요. 저는 치킨 텐더 랩과 상큼한 레모네이드를 주문했습니다. 일단 다 먹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켜볼게요. 역시나 이 날씨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저뿐이죠. 이곳 역시 배달 맛집이라 끊임없이 배달 주문이 오가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건 매장 와서 먹으면 15% 할인이었어요. 저는 두 메뉴 합쳐서 약 9,000원가량 나왔습니다. 랩은 크기가 좀 작은 듯 싶었으나 속이 엄청나게 꽉 차서 꽤 든든하게 먹었고 레모네이드는 되게 진해서 맛있었습니다. 여기 네이버 플레이스 사진으로 보니까 직접 기른 채소를 음식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 구경하고 싶었는데 주방 안쪽이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웠어요. 지금 시간은 약 12시. 약간의 힘을 얻었으니 저는 광양 와인동굴 가보려고요. 평이 크게 좋지 않아서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오늘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 동네는 월요일 휴무가 참 많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광양장도박물관, 인설이공원, 심가가마솥, 서천 무지개분수까지.
그나마 쉬지 않는 광양 와인 동굴로 택시 타고 향했어요. 택시비는 약 6,000원가량 나왔습니다. 광양 와인 동굴은 폐선이 된 기차 터널을 개조해 만든 복합예술 공간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세계 각국의 와인을 만나고 전시하고 판매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가보면 와인에 관한 것보다는 미디어 아트나 트릭 아트, 포토존이 대다수였어요. 이곳이 왜 와인 동굴인가? 와인을 만들고 저장하는 동굴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뮤지엄이라고 표기하던데 그 부분도 살짝 의아했고요. 제가 이렇게나 좀 시니컬하게 말하는 것은 열사병 후유증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더 와인스럽게 뮤지엄답게 단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크게 들었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무려 7,000원이나 하거든요. 저는 조격 포함 패키지로 11,000원짜리 입장권을 끊었어요. 마지막에 와인 조격을 하고 나오는 코스였습니다. 월요일이라 사람이 거의 없어서 진짜 여유롭게 조격하는 건 좋더라고요. 원하는 온도의 뜨거운 물을 받으면 와인 한 잔 따라 주시는데 향과 온도가 올라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조격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앞전 와인 동굴에 대한 불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 이거 상당히 좋네요. 시원한 동굴에서 뜨끈한 조격을 하며 잠시 체력도 충전하고 더위도 잊고 불만을 잠재우며 오후를 보냈어요. 이곳에서 오후 3시경까지 머물 줄 알았으나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서 오후 1시 반이면 할 게 없더라고요. SNS 후기 올리면 와인 한 잔 주신다길래 냉큼 올려서 스파클링 와인 한 잔 받았습니다. 거의 음료수급으로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할 일이 없어 저는 이만 호텔로 돌아가려고요. 오후에 다른 곳으로 갈 체력은 없고 잠시 낮잠을 자고 나오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슬금슬금 나와봅니다. 확실히 6시가 넘어가면 양산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남은 일정을 오후 6시 이후로 해도 될까요? 그건 극계획형 인간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일단 밥을 좀 먹을게요. 이제는 정말 밥 같은 밥을 먹어야 하기에 쏟아낸 땀만큼 나트륨을 채우고자 국밥 먹으러 갑니다. 분노의 검색 결과 약재로 국물을 우려낸 동네 국밥 맛집이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장성금 생초국밥. 무려 특허까지 받은 국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만든다는 옛날 순대가 들어간 옛날 순대국밥을 주문했어요. 국물 빛깔이나 동동 떠있는 기름기가 다른 국밥들과 좀 상이하죠. 맛을 봐도 기름기 거의 없는 맑은 국물에 깔끔하면서도 살짝 약재 맛이 나는 것이 신기했어요. 고기 잡내나 노린내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약재 맛과 향이 좀 있어서 호불호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맛있게 이 뜨끈한 국밥을 반도체 먹지 못했어요. 열사병 후유증으로 아직 밥을 먹기엔 좀 무리였나봐요. 대충 건더기를 호로록 건져 먹고 나왔습니다. 눈물 나네요. 국밥을 완뚝 못하다니. 분한 마음에 약국이 들렀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 천천히 괜찮아져서 남은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현대의학을 때려 넣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약국을 들른 결과 알게 된 사실. 저의 병명은 열사병이 맞았고요. 열사병 전용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해질이 빠져나간 것이라 물만 먹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여행 상비약으로 링티 같은 것 좀 챙겨가지고 다녀야겠어요. 수분 충전용 상비약의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제발 내일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밥이 먹히지 않으니 디저트를 먹겠습니다. 내일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갈 계획인데 아침 일찍 갈 거라 커피를 준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리 텀블러에 담아두고 가져가려고요. 그룹커피는 어제 배달로도 주문했던 그곳이죠.
여기 소금빵이 진짜 맛있어서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파이지부터 필링까지 직접 만드신다는 에그타르트 선택. 아메리카노는 5,000원, 에그타르트는 3,500원으로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뭐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요. 커피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짝 입만 대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텀블러에 담긴 했지만 약국에서 약대로 부은 것보다 이 커피 한 모금이 더 정신 번쩍 들게 했어요. 에그타르트는 보통의 맛있음이었어요. 막 엄청나 미쳤어까지는 아니고 맛있네 정도였달까요. 그로커피는 소금빵이 진짜 맛있는 곳이었어요. 소금빵 많이 드십시오. 그로커피는 서천 바로 옆에 자리예요. 이 동네 호텔 예약하면서 서천 바로 옆이길래 슬로우 러닝을 도전해볼까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열사병에 골골대는 몸이라니. 서천 밤 산책은 참 좋았습니다. 30시간 숙면 후 부러질 듯한 허리를 걷게 하니 몸도 마음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네요. 부디 현대의학이 힘을 내 내일은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안녕. 한여름에 광양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열사병으로 골골거리던 지난날은 약간 2만 원에 모두 묻어두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현대의학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광양여행의 가장 큰 목적인 힐링과 요양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예요. 요가, 숲의 먹, 조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이 무려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서울에서 미리 예약해왔고 저는 오전 10시 타임에 참가하려고 해요. 백운산 자연휴양림까지는 차로 약 30분 정도. 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서 뚜벅이로는 좀 오가기 힘들어요. 하루에 4대뿐인 배차 간격이라 심장이 살짝 쫄렸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휴양림 직원분께 치유의 숲 프로그램 예약자인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니 직원분이 엄청 놀라셨습니다. 걸어서 가시게요? 라면서요. 직원분께서 이 날씨에 걸어가는 건 안 된다고 직접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광양의 인심이란. 진짜 차 타고 가보니 어마어마한 오르막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힘들이지 않고 치유의 숲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워낙 참여자가 많아서 영상 찍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두고 휴대폰만 가지고 숲 가느라 영상 화면이 또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시작은 명상이었어요. 에어컨 빵빵 나오는 룸에 모여 명상과 요가로 몸과 마음을 깨웁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30분가량 했어요. 그리고 숲으로 나가 언덕을 조금 오르며 나무, 풀들을 만나고 약간의 해설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 날씨에 약간의 등산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양산이나 뭐 별다른 것 없이 맨몸으로 오르는 것이라 저는 지난 광양에서의 그 어느 날보다 이날 가장 많이 탔어요. 오늘을 위해 운동화와 긴 바지를 챙겨왔는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언덕 등산 후 해먹구역 도착. 해먹 체험을 약 20분가량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라 벌레가 좀 많았는데 모기장 해먹이라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10명의 단체 관광객이 계셨어요. 서로 아는 사이라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되게 단호하게 자, 이제 대화 그만하시고 새소리 들으세요 라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20분 동안 새소리, 벌레소리 들으며 힐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예상만큼 바람은 불지 않아 시원하지는 않았는데 나무 그늘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해먹 체험이 끝난 후엔 조격이 이어져요. 아주 완벽한 코스 구성이죠. 따뜻한 캐모마일 티와 함께 조격 시작. 저는 혼자였다고 혼자 탕을 주셨어요. 아, 선생님 센스가 엄청납니다. 어제 깨달았죠. 에어컨과 조격은 미친 행복 조합이라는 것을. 뜻밖의 광양 와서 에어컨 조격을 참 여러 번 하네요. 조격이 끝난 후에는 오일로 발 마사지를 한 후 마무리돼요. 2시간이 넘는 꽤 긴 코스인데 영상으로는 별로 없죠. 혼자 10인 단체 관광객 사이에서 휴대폰으로 영상 찍으려니 뻘쭘해서 많이 못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5,000원으로 이런 구성과 코스라니 정말 제가 다녀왔던 휴양림 프로그램 중 최고 같아요. 광양 순천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세요. 저는 개운해진 몸과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버스는 1시간 반 있다가 올 거예요.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휴양림 내에 있는 박물관에 들리려고요.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곳 같았어요. 대부분의 전시시설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이더라고요. 해설이나 VR 체험 등 신기술을 이용한 것이 많아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와서 체험하기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좋았어요. 에어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원했거든요. 약 30분가량 이곳에서 머물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백운산 휴양림을 끝으로 저의 광양버스 공포는 끝납니다. 정말이지 행복하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저의 계산이자 버스 시간표에 의하면 1시 20분에 종점에서 출발해 이곳에는 1시 반쯤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버스는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오지? 생각하다가 또 다음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희망 고문을 당하며 기다리다가 이 한낮 땡볕 같은 그늘에서 무려 100분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느냐? 종점으로 가는 반대 방향 버스를 발견하고 냅다 손을 흔들어 탑승했습니다. 기사님께서 이건 종점 가는 버스라고 하셨는데 너무 더우니까 태워주세요. 종점 찍고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거의 울 뻔했어요. 그리하여 이렇게 가면 30분 만에 내려갈 수 있는 코스를 저는 1시간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갔어요. 짜증났냐고요? 사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겨버려요. 천하제일 길치에다가 대중교통 잘못 타는 건 기본인 인생이라 이런 기다림과 지침 정도는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티투어처럼 숲 투어버스 탔다고 생각하려고요. 아하하, 여기가 백운산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에어컨 속에서 시원한 풍경 보니까 더 좋아요. 이런 시원함 속이라면 솔직히 3시간도 버스 탈 수 있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느낀 건데 100분 동안 야외에서 기다린 공포보다 저 상황을 허허 웃어넘기는 제 자신이 더 무섭네요. 어쨌든 몹시 만족을 하며 버스에서 1시간 만에 내렸어요. 오늘 아침에 호텔 조식으로 토마토 반쪽 먹었는데 벌써 오후 4시예요. 거하게 굶었으니까 거한 거 먹어야겠습니다. 광양에서 제일 거한 음식 광양 불고기를 혼자 도전해보려고요. 고깃집을 혼자 가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입구에서 돌려보내지는 것이 쓸쓸할 뿐이죠. 체크해두었던 광양 불고기 맛집인 시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로비로 가서 혼자 2인분 시켜 먹어도 되나요? 라고 수줍게 여쭤봤더니 그게 왜 안 돼? 라는 표정으로 당연히 된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착석했습니다. 한우는 비싸니까 호주산 광양불고기 2인분 깔끔하게 주문했고요. 힘드니까 액상과당 콜라도 시켰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샤샤샥 나온 광양불고기. 제가 어제 열사병에 시달리느라 위가 후욕되지 않아서 아직 제 양만큼 먹지 못하거든요. 혹시 2인분이 너무 많아 남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은 한 점 먹어보고 딱 사라졌죠. 이거 순삭각이다.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살 녹는 야들야들함과 달고 짜고 감칠맛 폭발하는 육즙까지. 파절이랑 먹어도 맛있고 깻잎에 싸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미미인 맛이었어요. 여자 혼자 광양불고기 2인분 가능하냐고요? 너무 가능했어요. 마지막 고기를 먹을 때 저의 상태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좀 물린데 싶은 상태였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왔으면 집 기둥뿌리 뽑았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한 입은 굉장히 호화롭게 2점 싸먹을게요. 기본찬까지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느끼해서 그만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게를 사왔답니다. 들어갈 때 로비에 집게 판매합니다 쓰였길래 와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봐야지 했는데 진짜 딱딱 잘 집혀서 언니네 거랑 총 2개 사왔어요. 앞으로의 고기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네요. 저희 법칙 중에 국밥, 짜장면, 고기, 식후 3분 이내에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더 행복하거든요. 빠르게 커피 흡입하러 갑니다. 리터 커피 한 잔 사들고 호텔로 가요. 버스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웠던 오후였지만 광양 불고기와 후식커피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되네요. 지금 피부가 너무 아파요. 땀을 많이 흘리기도 했고 등산하면서 타서 씻고 뭔가를 듬뿍 올려줘야겠어요. 이따 오후에 서천 무지개 분수를 보러 나갈까 하는데 과연 체력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씻고 도라에몽 보면서 고민해 볼게요. 광양에서 머무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멀리 나가지 않고 시내를 돌며 가보고 싶었던 카페, 맛집을 가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장날의 일정을 오늘 해보려고요. 일단 밥 먼저 먹을게요. 광양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국밥 맛집 신가가마솥에 왔습니다. 입구 영상을 촬영하는데 진짜 끊임없이 손님들이 들어가고 나오시더라고요. 괜히 점심시간에 왔나 긴장했는데 내부가 굉장히 넓어서 웨이팅 없이 식사 가능했어요. 저는 피순대가 들어간 옛날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차려진 반찬. 김치와 함께 집게, 가위를 내어주셨어요. 저는 김치를 작게 먹는 걸 좋아해서 좀 조사버리겠습니다. 김치 재사용 안 한다고 크게 붙여있던데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김치는 전라도 특유의 젓갈이 많이 들어간 짠 김치지만 국밥이랑 잘 어울리는 짙은 맛이었습니다. 뚝배기에 팔팔 끓여 나온 오늘의 주인공. 굉장히 건더기가 실하게 들었죠. 비싼 옛날 순대도 가득가득했습니다. 국물 맛은 별도의 간을 하지 않더라도 짭조름하면서 기뻤고 후추가 필요 없을 만큼 잡내가 없어서 좋았어요. 순대도 머릿고기도 쫄깃하니 무척 맛있었습니다. 되게 맛있긴 했는데 저의 인생 국밥이에요 할 만큼의 최고는 아니고 광양에서 제일 맛있었던 국밥은 맞는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오늘 진짜 덥네요. 기온 자체만으로는 35도인데 바람이 1도 안 불어요. 저는 바로 옆에 인설이 공원으로 향할게요. 이곳은 옛 한옥 집터를 개조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숙소부터 카페, 미술관, 기념품숍 등 다양한 곳들이 한옥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카페에서 디저트 먹으려고요. 이곳은 음료와 음식을 주문하는 이 공간과 마당 건너의 건물에서 취식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커피도 마실 거라 여기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커피 젤리가 더해진 커피 판나코타를 주문했어요.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사용한다고 하시네요. 국밥 후에는 역시 커피 디저트가 딱이죠.
이 건물은 좀 추워서 저는 옆 건물로 이동해서 먹을게요. 메뉴를 받을 때 아이스크림과 젤리를 섞어 드세요 라고 하셨는데 와, 이거 아이스크림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섞겠어요. 일단 아이스크림을 좀 먹을게요. 역시 상하목장 아이스크림답게 진하고 달콤하니 좋았어요. 커피 젤리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약간 맥심 커피 먹는 것처럼 달달한 디저트 커피 맛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인 맥심 노랭이의 그 맛이라니 이건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메뉴죠. 양이 좀 많은 편이니 2분 이상 가신다면 한 분은 음료로, 한 분은 이 디저트로 주문을 추천드릴게요. 이 건물은 에어컨이 되게 약했어요. 에어컨 바람과 추운 걸 싫어하는 저에게는 너무 딱이었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음료 주문받는 메인 건물은 좀 좁지만 그곳은 에어컨 빵빵이니 온도의 취향에 맞게 착석하세요. 디저트 맛있게 먹고 인설이 공원의 다른 숍도 둘러봤어요. 광양 와서 처음 보는 기념품 가게도 들리고 옆에 체험 공방도 살짝 보고 또 반창고라고 하는 미술관도 둘러봤습니다. 한옥의 옛 모습을 유지하면서 요즘 감성에 맞게 개조한 게 참 예쁘더라고요. 날 좋은 계절엔 마당에서 음료나 디저트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광양엔 은근히 예쁜 카페가 참 많다니까요. 저는 조금 걸어 5일장 근처로 향할게요. 일요일 장날 열사병 때문에 가지 못했던 곳들을 오늘 들러보려고요. 가는 길에는 작은 미술관이라고 골목골목을 참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는데 이것도 참 귀엽고 좋네요. 그렇지만 한낮의 골목은 너무나 뜨겁고 바람이 1도 없어요. 양산 쓰고 빠르게 갈 길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내가 정답이죠. 전남 도립미술관 먼저 갈게요. 전남 도립미술관은 입장료가 단돈 1,000원. 에어컨 쐬는 비용도 되지 않는 돈으로 기획전시, 상시전시를 모두 관람 가능해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는 바람빛 물결이라는 기증 전시회와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라는 기획전시가 진행됐습니다. 기증 전시회는 1층의 작은 공간에서, 기획전시는 지하 1층에서 이루어졌는데 도립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전시 퀄리티나 미술관 자체는 진짜 좋더라고요. 딱 요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기획전시는 참 인상 깊었어요. 고작 단돈 1,000원밖에 하지 않으니 광양뿐만 아니라 순천 근처 여행 오시더라도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창고 직원분께 이야기 들었는데 이 공간은 이전 광양역 건물이었대요. 그리고 예술창고는 역외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폐역을 미술관으로 개조해 문화예술 장소로 탈바꿈했다고 해요. 전남도립미술관 기념품쇼 굿즈가 꽤 괜찮아요. 몇 개 되지 않는데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크릴 코스터는 단돈 3,000원밖에 안 하고 컵이나 키링 같은 것도 되게 귀엽죠? 도립미술관까지 왔으면 예술창고도 들러보세요. 광양 출신의 사진가인 이경모 작가의 사진을 비디오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이분이 담은 여순사건의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사진이라고 해요. 그 밖에도 6.25나 광복 등의 순간을 담아낸 역사 현장을 흑백 사진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방문해보세요. 지금은 오후 4시 정도 되었어요. 카페 갈 건데 가는 길에 5일장 한번 들러볼게요. 메인 공간도 건물도 대부분 비어있기는 한데
몇 곳의 맛집들은 장날이 아닌데도 연 곳도 있네요. 아쉽습니다. 이렇게나 큰 규모면 먹거리 참 많았을 텐데 말이죠. 진짜 다음 국내 여행은 체력 단단히 챙겨서 올게요. 그리고 폭염주의보 내리는 시즌은 피하겠습니다. 우울하니까 단 거 먹으러 갈 거예요. 금자라는 독특한 카페를 찾았어요. 이거 연거 맞나요? 연거 맞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창고인가 뭔가 싶은 공간에 주방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래요. 되게 힙하면서 특이하고 그러죠. 여기 무려 새벽 6시 반부터 열어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는 사장님이시네요. 메뉴도 뭔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광양 5일장이라고 하는 콩물을 베이스로 한 라떼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전라도식 달콤한 콩물, 그걸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었어요. 첫 입은 살짝 들이켜서 콩물을 맛보고 그 다음에 잘 섞어서 커피와 우유, 콩물을 같이 맛보면 된대요. 살짝 마셔보면 크림처럼 부드러운 달콤한 콩물이 사르르 스며드는데 여름 더위 다 녹일 기분 좋은 달콤함과 고소함이에요. 인절미보다는 조금 덜 달고 콩물 특유의 살짝 텁텁한 끝맛이 조금 있긴 한데 저는 무척이나 극호였습니다. 여기 오후 5시에 문 닫아서 호다닥 먹고 빨리 나왔어요. 혹시 사장님도 매일 5시에 도라에몽 챙겨보시나요? 저도 도라에몽 보려면 빨리 돌아가야겠어요. 호텔 돌아가기 전에 하나로마트 가야 해요. 제가 광양 오기 전부터 먹고 싶었던 매실 막걸리. 오늘은 마지막 숙박의 날이니 꼭 살 겁니다. 아직 열사병의 후유증으로 체력이나 몸이나 정상은 아니지만 한 입이라도 먹어보고 싶어요.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있었는데 두 막걸리 모두 아스파탐이 들어있고 같은 양조장이라 그냥 플라스틱병에 매실 막걸리를 골랐어요. 가격은 1,970원이었습니다. 막걸리와 어울릴만한 저녁은 무엇일까 고민해보았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발효 음식 바로 피자입니다. 치즈는 발효 음식 아니겠습니까? 피자, 막걸리, 사이다를 페어링 할게요. 매실 막걸리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적당한 단맛과 탄산, 매실의 새콤함이 더해져서 음료수처럼 즐길 수 있었고 사이다를 더하면 매실맛 암바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 맛있는 걸 이제야 만나다니 너무너무 아쉬운걸요. 몸만 정상이었다면 병나발을 불었을지도 몰라요. 피자랑도 무척이나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이 맛이면 뭔들 맛이 없을 수 없죠. 행복하네요. 광양에서의 마지막 저녁 매실 막걸리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완벽하게 끝냈지만 아직 오늘의 일정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서천 무지개 분수 보러 갈게요. 월요일 제외 매일 저녁 8시 분수쇼가 열려요. 광양여행 계획하면 매일 저녁 이곳을 뛰어야겠다 다짐했었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밤에는 꽤 선선해지긴 했지만 덥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광양 시민분들은 운동 중이셨어요. 서천 무지개 분수는 예상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분수, 노래, 레이저쇼에다가 불쇼까지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음악 저작권이 어디까지 허락되는지 몰라서 어디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 마동 생태호수공원에서도 분수쇼를 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더라고요. 마동 생태호수공원은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아름다웠고 여기는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눈이 즐거워요.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다 재밌었습니다. 슬슬 모기가 공격해와서 저는 일부만 보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서천의 밤은 참 예쁘네요. 이제 광양 여행이 끝나가요. 장기 여행이라고는 하나 이제 일주일 정도는 긴 여행이 아니어서 이것도 되게 짧게 느껴지네요. 내일은 맛있는 걸로 완벽한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푹 잘 자요. 오늘은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아침 먹으러 이른 시간에 호텔을 나섭니다. 이 근처 광양 빵제 순례로 유명한 시고로 베이글로 향해요. 호텔에서 약 도보 5분 거리라 매일 아침을 이곳에서 먹을 줄 알았으나 이래저래 아프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날 겨우 먹네요. 여기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메뉴를 구하기 어려워요. 저는 전날 인스타 DM으로 베이글과 크림치즈를 예약해두었습니다. 시고로 베이글이 유명한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맛과 퀄리티 대비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기본 베이글은 2,000원부터 시작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곁들이를 더한 독특한 베이글도 많아요. 매장 내에서 먹고 갈 수도 있지만 전 짐도 싸야 하고 누워서 먹는 거 좋아하니까 포장으로 부탁드리고 호텔 가서 먹을게요.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점심 저녁 시간이 겹쳐 기차에서 식사를 해야 하니 좀 넉넉하게 샀습니다. 오늘 아침은 말차 앙금 베이글로 선택. 이거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서울에서 먹으면 최소 5,000원은 될 법한 퀄리티와 크기지만 무려 단돈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손바닥보다 큰 말차 베이글에 파당금과 크림치즈가 쭉. 베이글 자체는 뭐 인생 베이글이야 라고 할 정도로 미친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맛있었고요. 가격 대비 생각한다면 아주 훌륭하죠. 여기 크림치즈도 무척 맛있으니까 기본 베이글에 크림치즈 다양하게 사서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화과 크림치즈를 강추드릴게요. 기차에서 영상을 찍고 싶었으나 만석이라 부끄러워서 못 찍었습니다. 죄송해요. 호텔에서 이래저래 일주일치 짐을 꾸려 싼 후 마지막 끼니를 즐기러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서천 근처의 칼국수 집에서 남도식 다디당 콩국수를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와, 너무 더워서 서천까지 도저히 못 가겠어요. 호텔 근처에 평점이 상당히 높은 지역 냉면 맛집이 있어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지금 12시 채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이 만차인 거 보면 이곳의 인기를 알 수 있죠. 냉면, 갈비탕 등을 판매하고요. 지역 주민분들의 모임, 회사원분들의 점심 식사로 상당히 붐볐어요.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넓고 음식이 빠르게 나와서 대기 거의 없이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냉면만 먹으려고 하다가 불고기가 함께 나오는 냉면 세트가 있길래 그걸로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5,000원. 냉면은 상당히 맛있었어요. 식초나 겨자를 치지 않더라도 더위를 싹 가실 수 있을 정도로 간간하고 새콤해서 원기가 북돋아지는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고기는 좀 별로였어요. 풀라풀 부서지는 고기였어요. 양념은 맛있었지만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저는 냉면만 추천드릴게요. 든든하고 시원하게 점심까지 먹고 저는 서울로 향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고속버스 아닌 순천역에서 기차 탈게요. 이 근처에서 순천역까지는 버스로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센트럴시티에서 집 가는 것보다는 서울역에서 집 가는 것이 더 가깝고 편하니까요. 오랜만에 국내 여행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더위가 조금 식으면 전 또 다른 단기 여행, 국내 여행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든 여름 날들은 칼 때만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